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학생활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숙소 선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잠자는 공간을 넘어 여러분의 학업 성취와 사회 적응 그리고 유학생활의 만족을 결정짓는 이 중요한 선택. 과연 어떤 옵션들이 있고 어떤 게 나에게 제일 잘 맞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저랑 같이 알아봐요. 많은 유학생들이 학업 계획이랑 비자 준비를 하느라 숙소 선택을 미룰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숙소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주거 환경이 불편하다면 학업에 집중하기도 어렵겠죠? 반대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학업에 그리고 유학생활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유학생들이 대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바로 홈스테이, 기숙사, 그리고 개발하우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꿀팁들 같이 알아봐요. 여러분의 성격 성향을 맞춰 어느 숙소에 적합할지 같이 고민해봅시다. 첫 번째는 바로 홈스테이입니다. 현지 미국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와 언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죠. 그게 또 엄청난 장점이기도 한데요. 호스트 가족과의 일상적인 대화나 식사 시간은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영어가 아닌 진짜 미국인들이 쓰는 생활 영어를 배울 수 있죠. 예를 들어 호스트 가족과 함께 미국 명절을 보내는 거나 요리법을 배우는 건 단순한 언어 학습을 떠나서 문화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든든한 현지 지원 시스템인데요. 미국에 처음 가면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울 수 있죠. 이럴 때는 호스트 가족이 지역 정보, 대중교통 이용법 이런 식으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같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장점, 바로 식사 제공인데요. 대부분의 홈스테이는 식사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요리의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치만 이건 다 좋은 호스트들을 만났을 경우예요. 이번엔 홈스테이의 단점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사생활 제약과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일단 자유로움이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은 통금 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규칙들이 어마무시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규칙이 엄청 엄격한 홈스테이 가족을 만나게 되면은 샤워 시간 제한까지 규칙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독립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분들에겐 홈스테이를 추천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홈스테이를 간데 식사 제공은 해주지만 식사가 엄청 부실할 수 있어요. 그냥 토스트 빵 하나 주고 계란 하나 붙여줘요. 그게 그냥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적응과 호스트와의 갈등의 가능성도 있어요. 내성적인 학생이라면 공동생활 그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점, 그것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원하는 대학 근처의 홈스테이를 찾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혹시 홈스테이를 선택하셨다면 홈스테이를 잘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홈스테이를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결과 USA 홈스테이, AUSA, GSC 이런 홈스테이들 가족을 찾는 곳은 철저한 심사, 범죄 기록 확인, 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중재 역할도 해준답니다. 추가로 학교에서 이어주는 홈스테이들도 많아서 학교에다가 확인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전 소통도 엄청 중요해요. 나의 식습관, 그리고 반려동물을 선호하는지 선호하지 않는지, 그리고 나의 생활 등을 자세하게 말을 해줘야 나에게 잘 맞는 호스트를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입주 후 꿀팁! 호스트 가족에게 작은 선물로 첫인상을 좋게 남기는 게 엄청 좋겠죠? 다음은 많은 국제 학생들이 대부분 첫 학기에 선택하는 대학교 기숙사인데요. 캠퍼스 생활에 적응을 빨리 하고 싶으면 강력하게 추천하는 옵션이죠. 기숙사의 큰 장점은 바로 캠퍼스 안에 있다는 건데요. 강의실, 도서관, 체육관, 그리고 학교 식당 등 모든 대학 시설들이 바로 코앞에 있어서 통학 시간, 그리고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미국 생활의 처음인 학생들에겐 아주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함께 교류를 하면서 빠르게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친구들과도 함께 빨리 어울려질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걱정 없어요. 대부분의 학교 기숙사들은 바로 문자할 수 있는 어레이, 시큐리티가 항상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유덕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기숙사를 갈 때 위험한 것 같다, 무섭다. 그러면 시큐리티 전화를 해가지고 데일러 와달라, 같이 가달라. 그러면은 같이 걸어가 줄지 아니면 차로 태워다 줄지 이 두 가지의 옵션 중 컨택을 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친오빠 유럽 다닐 때 같이 있다가 에스코트를 받아서 오빠 기숙사까지 같이 간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밤 11시까지 기숙사까지 데려다주는 셔틀버스가 항상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시설을 빼놓을 수 없죠. 기숙사에서는 헬스장, 편의점, 스터디룸, 라운지, 그리고 세탁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전기, 수도, 인터넷 이런 공과금 같은 것도 기숙사비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숙사 방 꾸미기가 엄청 재밌잖아요?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dorm decoration만 쳐도 엄청나게 꾸미고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방 꾸미기에 진심인 분들한테는 기숙사도 추천을 합니다. 기숙사의 단점. 일단 첫 번째 단점, 사생활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방을 공유하거나 2인실 이상인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좁은 방에서 그냥 침대 몇 개만 있다 보니까 진짜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생활을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방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개인방 1인실을 쓸 경우는 비용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 그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건 홈스테이랑 비슷하게 학교에 따라야 할 규칙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음주, 흡연, 반려동물, 소음, 그리고 방문객에 대한 규칙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홈스테이와 같죠? 마지막으로 일부 기숙사는 주방 시설이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어서 직접 요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파트 형식이면 주방이 안에 있겠지만 보통 그냥 기숙사들은 공용 주방을 쓸 때가 많거든요. 그럼 항상 사람들이 부글부글 거려서 제 차례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게 예약이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돼서 요리를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그러므로 주방이 없는 곳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사 먹게 되니까 식사 비용이 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기숙사 꿀팁! 기숙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조기 신청입니다. 기숙사 방은 수요가 많아서 선착순으로 빠르게 마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입학 허가를 받았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신입생이나 국제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기회가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룸메이트와 같이 생활을 한다면 미리 룸메이트랑 생활 습관, 그 규칙 같은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두는 게 좋아요. 입주 전에 기숙사의 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만약에 기숙사의 규칙을 어기게 된다면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심한 경우 퇴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옵션은 바로 개별 하우스입니다.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유롭게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죠. 기숙사나 홈스테이보다 훨씬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스케줄에 내가 생활하고 방문객 초대나 파티도 내 마음대로 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다양한 선택지와 편의시설입니다. 아파트 내에도 스터디룸도 있고 커뮤니티룸, 헬스장, 그리고 수영장도 있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따라서 스튜디오룸, 원베드룸, 투베드룸 선택의 폭이 넓어요. 이런 식으로 투베드룸을 하면 가장 친한 친구랑 같이 살 수 있고 아니면 저처럼 친오빠랑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다른 룸메이트랑 살게 된다면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혼자 렌트하면 비싸지만 친구랑 같이 하면 반값이 되겠죠? 반값! 특히 대도시에선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높은 책임감과 관리 부담이 따라요. 임대 계약, 공과금 납부, 주택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해요. 식료품 구매, 주방 도구, 가구
이런 일상생활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제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돼요. 보통은 그리고 학교에서 가까울수록 비싸지고 학교에서 떨어질수록 싸집니다. 그래서 혹여 학교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된다면 통학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 그것도 생각을 하세요. Think. 마지막으로 초기 비용 부담이 큽니다. 월세 외에 보증금, 첫 달 마지막 달 월세, 중개 수수료 등 많은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보증금은 보통 1, 2개월치의 월세에 해당하고 신용 기록이 없는 유학생의 경우 더 높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엔 개별 하우스의 꿀팁. 어디 한번 꿀팁을 같이 봐볼까요? 개별 렌트를 준비한 국제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재정 증명서와 렌탈 사기 예방이에요. 온라인으로 집을 찾는 국제학생들이 특히 사기에 취약해요. 너무 좋은 조건의 매물, 즉시 결제 요구, 직접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은 모두 위험한 신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 투어를 요청하여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홈스테이, 기숙사, 개별 하우스 이렇게 3가지 옵션을 같이 봤는데요. 현명한 숙소 선택은 성공적인 유학 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유학 준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러면 또 4부에서 다시 만나봅시다.